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DSA 컨설팅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컨설팅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DSA라는 의미는 너의 삶을 디자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자인 싱킹 전문가 과정을 국비로 이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그 디스쿨인가 디자인 싱킹을 하는 그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영대학원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글로벌 기업에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디자인 싱킹 기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동양의 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서양의 논리적인 부분을 접목시킨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그 과정 이수하면서 되게 좀 참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그 당시 때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 면접 프로세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시학원가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제가 이제 코칭했던 분들이 뭐 다양해요. 진짜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특목 준비생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학위자분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 받고 국내 들어오셔서 연구소나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실 때 이제 소개로 제가 면접 코칭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저는 1세대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저희 때만 해도 면접 코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 면접을 많이 담당하던데, 그거는 화술 학원이었죠. 웅변 학원. 그러니까 면접이란 건 스피치가 아니거든요. 심층 면접이란 건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의 기준점을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정성평가 시험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직무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대입이라면 이 사람이 학업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학업을 설계해 나갈 것인지 그걸 체크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만하죠. 나는 말하는 것만 잘 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각지에서 진짜 최종 불합격만 한 4-5번씩 한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다 해요. 진짜 서울이나 경기, 강원도에서도 당일치기로 KTX 타고 부산에 오셔서 코칭받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고시학원가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도, 부산 대구를 총괄할 때도 서울에 정말 많잖아요. 그 학원들이. 근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방을 잡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진짜 숙박하시면서 수업 듣고 그러셨어요. 물론 다 최종 합격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나의 가치 기준점을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코칭할 때 그걸 먼저 딱 프로그램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제가 50대, 60대 전문 직종, 50대까지 해보세요. 50대 전문 직종 종사자분들 라이프 디자인을 해보면 생애 진로 설계, 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코칭을 해보면 다양해요. 그 가치 기준점들을. 어쨌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름을 DSA로 만들었고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 이름이. 어쨌든 DSA는 그런 의미고, DSA 컨설팅사에 제가 유튜브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분야별 심층 면접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분야별 그 심층 면접 기출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너의 가치 철학에 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기출이란 건 남의 가치 철학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방향성 설정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이나 아니면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만 봐도 그냥 내가 무슨 삼성이나 무슨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 해봤다는 이유로 이걸 코칭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코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에서 이걸 설계를 할 때 제일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한 부분이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제일 주안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유튜브에 보면 아니면 이 오프라인 학원가에도 보면 나는 은행 출신이니까 은행 면접에 자신 있어요. 은행 면접 가르칠래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해봤어요. 난 대기업에 합격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내세워서 자신의 직무 선입견이 담긴 자신의 코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산이 공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제가. 전에 모 교육기업에서 이런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에서 심층 면접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다고. 그 규모가 좀 컸거든요. 공기업,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학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사나 전문직 시험 준비하는 교육기관도 있었고 막 많았어요. 그 교육기업 산하에. 거기 이제 총괄 연구소장 자리를 제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진로를 바꿔서 갈 때 어떻게 코칭할 것이냐, 이제 면접 강사를 양성하고, 면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코칭을 하는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고 연구소장 제의를 하셔서 그때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원 세부 이제 계열사 개념이죠. 그쪽에 담당자분들은 또 인식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 그냥 안 하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부산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그냥 받아들이고 조금 힘들어도 그냥 거기서 정착을 했어야 되네, 이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를 양성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구성 원리에 맞게끔 지금 잘못된 카드나 통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분야별 팁은 이제 주로 이제 경찰 공무원 쪽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그 이전에 사기업은 제가 이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했던 코칭했던 것들이고 이제 그 자료들이. 그래서 그거는 오픈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분석. 그러니까 NCS 기법상 심층 면접은 4가지 형태가 다예요. 거기 안에서 발표 면접과 상황 대처 면접,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죠.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을 하려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시사 면접뿐만 아니라 다 이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황 대처까지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저희 컨설팅사에서 다른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 것도 다 잡다하게 넣었어요. 뭐 교육 보시면은 뭐 칼리 아르니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관련된, 그 다음에 뭐 공기업 뭐 시사 상식 이런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정리할 겁니다. 정리해서 채널을 이제 딱 3개만 운영하고 분리했어요. 분리하고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같이 하니까 좀 원하는 걸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DJ 컨설팅 유튜브 채널에는 딱 2가지만 이제 운영할 거고, 지금 준비 중인 거는 사실은 제가 구성 원리에 맞게끔 각 분야별 준비생분들을 코칭을 해도 이게 면접관이 교육을 안 받고 들어가서 운영해버리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공공기관 안에서는 그나마 공기업 면접도 좀 엉망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조금 나은 데가 국가직 면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서 한 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당 직렬 현직자가 들어와서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 있게 운영되는 건 있는데, 이게 경찰이나 공안직 계통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직 안에 있는 검찰직이나 그쪽은 좀 나아요. 그 다음에 뭐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실은 옛날에도 아주 제대로 운영됐어요. 거기는 특히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6단계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6단계로 운영됐고, 지금은 저번에 재작년인가 저한테 이제 서울에서 코칭 받은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합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합숙하는 형태로 이제 관찰식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정원은 모르겠어요. 국정원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코칭했던 분들 중에 이제 국정원 쪽에 있다가 준비하다가 최종까지 갔다가 이제 경찰로 오신 분도 있고 뭐 있긴 한데, 국정원 제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나머지는 제가 이제 공안직 계통 다 해봤는데, 코칭 뭐
경력직 특채라든지 뭐 대테러 전문가 특채라든지 뭐 많이 해봤어요. 코칭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그쪽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운영되는데 어쨌든 대다수가 면접관이 교육이 안 받고 전담 부서가 없거나 교육 안 받고 들어가요. 특히 경찰 측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뭘 기획하냐면 면접관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칭했던 분들 중에 그 심리 분야 전문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분야 전문가 특채에 있어서 이분들은 보통 심리학 석박사 학위자들이고 필드에서 3년에서 5년, 7년 이상 경력자 분들이세요. 그분들 코칭하면 되게 편해요, 제가. 이제 그분들 코칭해 보면 이제 그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 심층 면접을 전담 부서가 생긴다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분들 가르칠 때는 이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면접관으로 투입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서 어떻게 시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합격생분들이나 제 유튜브를 보고 도움을 받고 합격하셔서 나중에 현직자가 되시면 제 채널을 좀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또 동료분들한테 추천해 주셔서 면접을 좀 제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은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최종 관문이잖아요. 최종 관문이고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전문성 없게 운영하고 내 직관으로 운영한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을 진짜 망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경기 남부청이죠. 경찰에 있어서 토론의 의미도 모르고 토론 주제로 세상에 상황 대처 질문을 넣어요. 토론 주제에 상황 대처 질문을 넣으면 토론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토론이란 건 외적 갈등을 그 토론 참여자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건데 상황 대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토론 주제가 되냐고 신입 공채에 있어서요. 경력직 특채에서는 되죠. 근데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이디어 도출형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의 주제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그 수험생분들이 토론을 아예 진행을 못하고 다른 토론 주제가 아닌데 토론이 안 되죠. 그랬는데 다 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면접관이. 그럼 면접관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경우가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지청별로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리고 면접관이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응시자는 제대로 답변했는데 면접관이 동문서답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자기가 막 질책을 하고는 내보내고는 떨어뜨려요. 진짜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안직 계통은 아까 그랬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이나 그런 쪽은 옛날부터 진짜 FM대로 제대로 진행된 거 맞고 외부 전문가도 막 투입하고 제대로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해경도 그렇고요. 좀 현직자분들이 자신의 직관이 뛰어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니까 직업 특성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직관이 뛰어난 건 알겠는데 이거는 직관으로 운영하기에는 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을 위한,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시험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지를 콘텐츠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합격하셔서 나중에 면접관이 투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부직급들이세요. 그 다음에 고위직 분들, 그러니까 고위직인데 승진을 위해서 고위직군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승진할 때 이런 모의 상황 훈련처럼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통솔해서 어떠한 경영 난제 또는 운영상 난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그걸 던져주고 실제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봐라 아니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고위직군들 제가 코칭할 때 제가 항상 당부 말씀드리는 게 면접의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 질문 던지고 내 마음에 드는 친구 뽑지 말라고 해요. 예, 그게 다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시켜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도 좀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사분석 라이브는 저희 형통한 시사 뽀객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연결되는데 헌법이 외적 갈등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고시,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행정고시, 준비생들 대상으로 헌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과외식으로 해서
이 헌법이 외적 갈등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문식 2차 시험에 있어서 기준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르치던 내용들을 축약해서 시사 뽀개기라는 형태로 심층 면접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이론을 구성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요. 실제로 각 분야별 심층 면접 준비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천차만별이에요. 고졸자 분들도 있고 성인 분들 중에 고졸자 분들도 있고 국내 최고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최고 대학이죠. 뭐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대학을 석박사학위를 나오신 분도 다 그 내용을 코칭 받았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다 한결같이 정말 최고다라는 이렇게 찬탄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시사에서 진짜 행십 쟁점 위주로만 짚어드릴 거예요. 가볍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 준비하실 때는 시사 뽀개기 수업 강의, 온라인 영상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전국 각지에서 코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은 에어클래스사에 있는 파트너사예요. 일단 지금 파트너사고 거기에 이제 그 온라인 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시고 이제 실제로 코칭은 전화나 페이스통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코칭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 이번에 만든 게 DSA 헌법 채널이에요. 이거는 경찰직에 헌법이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직 분들 가르치다 보면 요즘에 이제 경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 가르치다 보면 저도 고시학원과에 출강 가서 제일 느꼈던 부분인데 학원과에서 수험생분들 등골을 빼먹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학원 수강생들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학원도 지금 포화 상태고 어떻게든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 이론 강의, 최신 판례 강의, 그 다음에 마무리 강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막 이상한 커리를 자꾸 넣어요. 그래서 계속 수강을 하게끔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하게끔 강사한테 그걸 요구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학원 이제 수강생들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거기 어쩔 수 없이 떨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분들끼리 연합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 버리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과목은 이쪽 선생님이 내가 수업이 내한테 맞는 것 같고 이 과목은 이쪽 수업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서 좀 섞어서 듣고 싶은데 아예 그 팀에서 패키지 형태로 해버리니까 가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다른 팀 수업을 못 듣게끔 단과는 아주 고액으로 불러버리더만요. 맞죠?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고에 좀 시달리는 제가 경찰이나 공무원 수험생분들을 좀 접하니까 좀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고 그리고 뭐 제가 헌법 교수님들처럼 뭐 실제로 학원가에 가서 헌법을 전담해서 가르치는 건 좀 아닌가. 예전에 7급은 그렇게 가르치긴 했어요. 가르치긴 했는데 수험 헌법이란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죄송합니다. 목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헌법이란 과목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7급은 아닌데 5급에서는 이게 그냥 패스제로 헌법 몇 점 이상 되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그런 형태라서 헌법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술가예요, 제가. 5급을 그렇게 운영하고 이제 5급하고 경찰이 헌법의 도입 취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헌법이 도입됐는데 이게 이 과목 자체가 좀 많이 좀 특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가에서 저거를 제대로 된 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헌법 과목을 찾기 참 힘들 거예요. 선생님을 찾기도 힘들 거고 포지션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경찰에서 헌법이 필기 과목 도입되면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아마 우수한분들 많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무료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헌법의 기본 개념을 잡고 기본 이론 강의를 그냥 무료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게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저 역시도 예전에 정말 가난한 고시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주경 야독을 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나고 해서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까지 뭐 문제풀이 강의까지 전부 다 무료로 다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은 없을 건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는 비용 부담이 커요. 이런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사실은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기회비용 손실액이 커요, 되게. 근데 이거를
이게 뭐 여러분들 파워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는 다 게임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지 이런 컨텐츠로는 뭐 광고 수익이 안 나요. 아무리 수강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수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아예 다 할 계정이거든요. 근데 마무리 강의는 저희 컨설팅사와 그 파트너사인 에어클래스의 유료 강의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강의 같은 거야 뭐 금액이 아주 낮게 제가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강의를 잡아버리면 뭐 여러분한테 거의 부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진짜로 오픈할 예정이고 교재도 저희 DSA 컨설팅사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그 부교재도 전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출판사 계약된 부분이 이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경찰직 분들이나 5급 준비생 분들은 두 개를 같이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게 제가 이 DSA 헌법 채널을 만든 이유도 같은 맥락인데 헌법을 아셔야지만 심층 면접에서 진짜 퀄리티 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5급이나 경찰 준비생이라면 이걸 같이 7급 준비생도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콘텐츠를 일단 경찰이나 5급 준비생들 위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7급은 사실은 이게 도입 취지가 이쪽하고는 좀 달라서 약간 지역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다 다뤄야 되는데 일단 영상 강의를 그렇게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7급 준비생들은 그냥 기본 개념 잡는 거다 생각하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경찰이나 5급 준비생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채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기업 준비생들도 가볍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성인 대상으로 교양헌법 너무 쉽고 재밌게 설명하시니까 서양 그 일반인들 교양헌법을 좀 수업을 강연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반인 분들도 보시면 좋아요. 이걸 보시면 아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맥락이 이해되고 전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뉴스를 보실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이쪽 심층면접 최종 합격생분들이 분야별 최종 합격생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막벌과 아무 상관없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고졸부터 박사학위자까지 다양하거든요.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데 제가 무술가예요. 그러니까 본업은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자인데 무술은 제가 택견부터 시작해서 검도는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대한검도에 소속 지도사범으로도 활동했고 그 다음에 택견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요. 한 30년이 넘었죠. 무술가로서 한 30년 넘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 계통에서 공안직 계통 근무하는 우리 형통한 현직자분들 보니까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데 본인을 단련시킬 뭐 뚜렷한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티컬 칼리가 있습니다. 칼리 아르니스, 칼 아르니스, 에스크리마 이렇게 부르는데 뭐 예전에 그 아저씨란 영화에 보면 원빈식 했다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스틱, 한 손 스틱, 그 다음에 나이프, 그 다음에 거기 무기에 대한 대항하는 맨손 근접 격투술인 파란 툭함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쪽 지도자로 활동 중인데 그거를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이고 사실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좀 장기 프로젝트로 범죄 상황에 대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발한 취지는 제가 이제 제 아내나 그 다음에 제 어린 딸,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딸아이가 아주 어려요. 어린데 요즘 생각되는 게 이제 딸아이가 4살인데 이제 갈수록 사회가 위험해지는데 여성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훈련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공안직 계통 현직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각 범죄 상황을 전부 다 분석해서 아까 얘기한 디자인 싱킹 안에 어떤 기법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범죄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범죄 상황을 탈출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거기 행동 심리적인 부분들을 패턴을 분석해서 그 패턴에 맞게끔 모의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가상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 훈련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훈련인데 호신술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호신술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그걸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이 분야별 다 전문가로 활동 중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서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이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하는 노약, 그러니까 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일단 기본 체력이 돼야지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기능성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게 원래는 스포츠 의학 분야 자문위원을 두고 제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저도 무술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약간 허리가 원래 좀 지병으로 안 좋아서 제가 원래 그 스포츠 의학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아예 그냥 전문 자격을 다 코스를 이수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래 하던 분야 무술가로서 좀 오래 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제대로 교육받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넣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을 보시면 기존에 뭐 그 경찰이나 공안직계통 체력준비생들을 위한 뭐 팁 해가지고 뭐 스포츠 의학 분야 측면에서 어떻게 뭔가 악력을 늘려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그래서 아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이제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고 이쪽으로 다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경찰, 국정원, 대통령 경호실, 뭐 군특수부대 뭐 관련된 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이쪽은 일반인 분들도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반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의 중에 일부분들을 계속 오픈할 예정이고 그거는 개발이 완료되면 관공서 위주로 다 무료로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계속 커졌어요. 그냥 제 가족을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가지 채널 운영 중이고요. 그냥 나는 지금 면접 준비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사 관련된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면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오셔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DSA 헌법은 그 수험 헌법이니까 이쪽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가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파워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목적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계속 이런 헌법 필기 과목이라도 업로드를 해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후원하기로 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 커피 한 잔 마실 돈, 그 다음에 그냥 피자 한번 먹을 그 돈 한번 아끼셔가지고 후원을 좀 해주시면 정말로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가난한 분들, 가난한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되는 한 일단 최대한 이런 무료 강의를 계속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제가 콘텐츠 개발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데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부담되고 사실은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시고 올라오세요. 아니면 그만하시고 이제 여기서 그냥 전문적으로 촬영 뭐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유료 영상으로 하시죠. 막 이렇게 계속 해요. 제의는 하는데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전속 계약 전부 다 하지 않고 제가 제 컨설팅사를 직접 오픈할 때 마음가짐은 내가 비록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자로 활동하지만 마지막 자부심은 잃지 말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 되기가 싫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막 필요도 없는 강의를 많이 개설하는 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라 그게 수익 구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제 소신을 지키면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를 통해서 그 노트북으로 유튜브 채널 보시면 그 맨 상단 위에 보면 아시죠? 그 후원하기 클릭하시면 무슨 홈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보시면, 모바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끝에 보면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클릭하시면 밑에 뭐 여기 이 채널에 후원하기라는 클릭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